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 국감은 어떤 상임위가 가장 뜨거울까요? 아마도 기획재정위원회가 첫 손가락에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정보 유출 논란이 여전하고요. 또 소득주도 성장과 고용 부진까지 현안이 즐비합니다. 미리 보는 국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만나보죠.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기재위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네, 오늘 국감 첫날인데요. 네. 이제 이번 국감에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감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기재위가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여당이 심의위원회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재위 국감 일정에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당의 요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꼼수가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네. 당연히 정부의 잘못을 가리고 따져야 되는 것인데, 정당하게 국회 활동을 하는 의원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여당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만나는 게 정당한 국감이 되겠냐, 공정한 국감이 되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정말로, 정부 측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정부의 실정,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고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을 고발을 해서 그걸 또 빌미를 해서 해당 상임위를 나가라 이런 시비를 한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겠다. 정부 견제하지 마라 하는 오만 독선의 표현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심의원의 정보 공개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심의원의 판정패다 이런 평가까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는 각자가 하는 겁니다만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세금이 부적절한 곳에 함부로 쓰인 소위 말하는 국민의 혈세 집행 실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고 예. 보다 심각한 것은 국가재정정보망이 부실하게 관리되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거기 안에 기밀이 많은 정보가 있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기밀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발급하고 열람하게 한 곳을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국가 재정정보망이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뻥뚫려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불순 세력들이 수없이 많은 정보를 국가 재정정보망에 들락날락하면서 해집고 다녔을 우려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관한 국가 재정정보망의 부실 관리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을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다. 이러한 실체적 진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여당의 꼼수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의원의 업무 추진비 관련 정보 공개가 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당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일부 아직 문제 제기가 덜 된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국가재정정보망의 관리 부실 책임 문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예. 국가재정정보망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렸던 소득주도 성장 논란, 지금이라도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당연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간판으로 걸고 1년 반, 약 500
여일 이상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용은 참사 수준입니다. 소득 분배는 최악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빠져 본 적이 없다.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이 큽니다. 뭐 경제 지표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네.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20년 이상 장사하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그런 아우성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냉정하게 현재 정책을 재평가하고 빨리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네. 경제 정책의 정도로 나서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감에서도 이 문제 제기하시는 거죠? 전략이라도 세우셨습니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겁니다. 각종 통계 그리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특히 아시다시피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선진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해서 전부 실패를 하고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예. 이런 문제를 집중 부각을 시켜 나갈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규제 개혁한다, 공정 경제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까지 간섭하면서 기업 옥죄고 있다. 그래서 기업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경제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할 거고 무엇보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인적 교체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정 이념에 편향된 참모진에 둘러싸여가지고 경제 실상에 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장은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청와대 대변이라는 분은 최악의 소득 분배,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쥐고서도 경제 체질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통증이다.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더 아파야 되고 얼마나 더 견뎌야 됩니까?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런 부분에 경제팀의 무능을 집중 지적을 할 거고 네. 인적 교체 문제까지 저희들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장하성 정책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가장 큰 책임이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관련 청와대 보좌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상황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IMF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8%로 또 내년 성장률은 2.9에서 2.6%로 내려잡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한국 경제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달 OECD에서도, 당초 전망 3.0%에서 2.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보다 심각한 것은 금년의 실정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또 2.6%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1.1%포인트나 낮은 겁니다. 즉, 세계는 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비실비실하고 기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예.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투자, 고용, 경기 지표가 모두 최악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성적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보다 문제는 이런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런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더 암울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예. 빨리 소득 주도 성장의 집착이나 환상에서 벗어나서 신기업, 신시장 정책으로 나오고 국가의 과다한 개입 줄여라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에 9월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망에 부정적입니다. 취업자 네. 증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김동연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고용 부진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체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경제부총리가 며칠 전까지는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자 수 마이너스를 언급을 하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9월 고용지표 개선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바로 이전에는 한 해에 평균 30만 명 안팎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일자리 늘지 않는 수준이니까 고용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계 경제는 이렇게 유례 없이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는데 왜 한국 경제만 뒷걸음치고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일자리 늘리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최근의 정책은 전부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기업들이 전부 틈만 나면은 이제는 여기서 못하겠다,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제 정책에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체가 필수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으로 발의했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에 최고 세율이 3.2%로 올라가는 방안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종부세 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투기 억제 목적인지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목적인지, 이렇게 종부세를 단기간 내에 굉장히 급하게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서울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징벌적으로 편가르기 과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면은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예. 문제는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가 우리는 외국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할 예정이고, 네. 무엇보다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를 통해서는 집값 못 잡는다 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 차례 검증이 되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종부세 강화한 거와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실패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집값 안정은 필요한 곳에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는 수요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이런 과도한 규제를 풀고 고밀도 고층 개발을 해라.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안정되는 거지 세제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안이 2.8% 인상이었고요. 여당의 개정안이 3.2%입니다. 그래서 중간인 3%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최고 세율 3%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적정 세율을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련 소관 상임위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저희들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라도 지정해서 상임위 거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기국회 초반전입니다. 아직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직권상정 운운한다는 여당의 발상 자체가 저는 독선과 오만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까지. 예, 평소에 협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는 뭐 안 되면은 우리는 뭐 본회의 직권상정하겠다. 이거는 거의 급박 수준이다.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임위에서 의원들 간에 치열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신 김에 당내 문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인적 쇄신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평가는 여러 가지인데 많은 분들께서 한국당 하고 계시고 네. 한국당의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야당 그리고 수권 능력을 갖춘 야당으로서 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사로운 뭐 정치적 이해관계는 다 떠나고 네.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정당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하에 접근하면 다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생각에는 뭐 당내 파벌이 어디 있고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는 동의를 할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마음 비우고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은 아마 전체 우리 국회의원이나 당을 사랑하는 분들의 전부 동참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좀 잘 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거죠? 잘 되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